루비 컴포라디에요. 사라져버린 친척.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의 일이다. 엄마가 해외로 단신 부임하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셨을 때였다. 나는 여권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일본에 남았다. 친가와 외가 모두 조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나는 만난 적 없는 친척 집에 일주일간 맡겨지게 되었다. 친척이라고는 해도 그리 가까운 촌수의 사람들도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집 가족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딸, 그리고 아들이 있었다. 엄마에게 끌려가서 나는 집에서 2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깡촌에 맡겨졌다. 그 집은 1994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욕할 때 뗄나무를 써서 물을 데우고 화장실도 옛날식 그대로여서 정말 시골 같았다. 다행히 친척 가족들은 처음 만난 나에게 마치 가족처럼 대단히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이틀째 되던 날이었던가. 누나와 형에게 이끌려 나는 폐선이 된 선로가 있는 터널을 탐험하러 가게 되었다. 터널 안은 깜깜한 데다 반대편의 빛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길었다. 20분 정도 걸어서 터널을 빠져나갔다. 그동안 누나와 형은 어째서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나는 괜히 무서워졌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터널을 우회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부터 왠지 모르게 가족들은 대단히 서먹서먹해졌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일까? 어린 마음에 나는 대단히 불안했다. 그날 밤은 대단히 더웠고 벌레도 많아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잠깐 바람이라도 쐴 생각으로 밖에 나가기 위해 현관으로 가는데 조용조용 부엌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족이 모여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역시 다른 집애잖아. 그러니까 나는 싫다고 했었잖아. 어린 나였지만 역시 귀찮았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굉장히 슬퍼진 나는 그대로 방으로 돌아가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는 식은땀을 잔뜩 흘려 시트가 흠뻑 젖어 있었다. 야단을 맞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주머니는 전혀 화내지 않고 시트를 빨아 말려주셨다. 그날은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외출을 해서 나는 혼자 근처를 탐험하고 있었다. 이곳에 온 지 사흘 만에야 알아차렸지만 이 마을에는 무덤이 참 많았다. 이웃이라고 해봤자 집은 2채 정도. 뭐랄까 쓸쓸한 마을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 집안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없었다. 시트는 말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정원에 시트를 가지러 갔다. 시트는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잔뜩 겁에 질렸다. 밤 9시가 되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배가 고팠지만 과자 하나 없었다. 밖은 가로등 하나 없이 컴컴했다. 한여름인데도 대단히 으스스하고 추웠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나는 달려가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를 건 것은 누나였다. 오늘은 모두 안 돌아갈 거야. 먼저 자고 있으렴. 이게 무슨 일이람? 나는 무서워져서 이불에 몰래 들어가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모두들 어떻게 된 걸까? 그때 현관에서 나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에이야,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일주일간 해외로 나가 있을 터인 엄마가 어째서인지 일본에 와 있었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안심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의 가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의 손을 꽉 잡은 채 도망치듯 그 집을 떠났다. 그 후 엄마는 그 집에 관해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다. 15년이 지난 얼마 전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그때 그 가족 건강하게 지낼까요? 엄마는 망설였지만 천천히 이야기해 주셨다. 사실 그때 너를 맡긴 바로 그날 전화가 왔었어. 너를 데려가라고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서둘러 일본에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내가 형과 누나랑 함께 탐험했던 터널에서 모두 피투성이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한다.